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전에 저희가 좀 안내를 예. 먼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오늘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진행됩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 청취자분들 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권수표의 뉴사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주 동안 방송 중에 그래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일단 총 10분 뽑아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무료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청취자 참여는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 작가는 이번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떤 결과를? 청취율이요. 청취율 조사요? 저희는 뭐 기도하는 심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입장인 거죠. 예. 임 작가 매일 앞을 버텨주고 있으니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한 파면 결정까지 이루어진 이제 기분 좋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청취자분들도 기분 좋게 응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 파면 나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방을 안 빼고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인용 판결 파면을 당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현직으로 있을 때 이제 누렸었던 모든 혜택들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뭐 가장 첫 번째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관절을 비워주는 거죠. 관절은 뭐 현직 대통령이 이제 기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전직 대통령 그것도 뭐 내란 수괴 혐의자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뭐 거기에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당초 예측했을 때는 그래도 주말간에는 방을 빼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파면되고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8년 전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났었고요. 지금 이제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저가 이미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남동 관저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준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기존에 이제 박근혜 씨 사례처럼 삼성동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워낙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걸렸다고 보더라도 이거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두르면 금방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관저에서 버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경호를 위한 준비 작업, 그래서 경호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경호 본부를 마련해서 경호원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단독주택보다 좀 어렵다라는 핑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다만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관저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경호본부가 꾸려져서 운영을 했었던 전력이 있고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굳이 마음을 먹자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시간을 끄는 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언제까지 비운다 뭐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네, 뭐 탄핵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이제 오래 관저에 머무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원래는 없거든요. 뭐 기존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곧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임기를 시작하는 날짜에 맞춰서 비워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그냥 공석인 상태,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규정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늦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직으로 윤석열 피고인이 자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본인이 그때는 아직 뭐 관저에 입주를 준비할 시점도 아닌데 청와대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심지어 그게 뭐 별도로 대선 공약이었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나갈 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줄 때는 청와대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빨리 비워달라고 사실상 압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을 청와대 관저에서 보내지 못하고 관저를 비워주고 호텔에서 1박을 해야 됐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랑 비교해 보면 파면당하고도 관저를 비워주지 않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의 지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고 의아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자신이 어떤 남에게 하는 행동과 자신에 대한 행동이 너무 기준이 달라서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었던 기억들이 많은 국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또 너무나 너그럽고 아무 변명도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을 약간 화나게 한 부분이 더 화나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경호처에서도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야죠. 이 정도면 언제까지 비우겠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못 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뭐 국민들이 뭐 하루 이틀 서둘러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뭐 계획도 국민들은 모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에 파면당하는 과정 전후에서도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혹은 국민들을 향한 설명이나 해명 같은 건 없었고요. 오늘까지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혹은 윤석열 피고인이 내놓은 메시지가 지난 주말간에 이제 2번 있었는데 2개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하나는 지난 4일 파면당한 당일날 오후 1시 55분경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엄밀히 메시지의 내용을 따져보면 대지지자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거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은 국민들한테 사과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는 없었고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지지자를 위무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지지자만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에 있겠다. 라고 하면서 퇴임 이후에도 지금 파면당한 이후에도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피해를 입고 조마조마하면서 탄핵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 승복이나 사과를 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왜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는지도 별도의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각종 수사의 본물을 이룰 텐데 이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야 이제 모든 수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부인 이 명태균 의혹 수사는 검찰이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민간인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혐의점들을 이제 피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검찰이 지난 2월에 창원지검에서부터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자라고 소환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기사에서는 1월부터 이미 창원지검 쪽에서 소환 통보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알려지기만 오늘 알려진 것이지 이미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을 위해서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에서 약 한 달 전에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해서 소환 조사 협조를 요청을 했고 다만 그 당시에는 김건희 씨 측에서 별도로 변호인 선임을 하거나 혹은 뭐 본격적인 검찰 소환 조사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서 구체적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배우자가 파면당한 상황 그리고 곧 사저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일정을 잡거나 혹은 검찰의 뭐 포토라인 앞에 서거나 이런 것들도 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이나 조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먼저 수사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먼저 속도를 내고 그 뒤에 이어서 파면된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기 대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월 3일이 거의 어떤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각 주자들 벌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연합뉴스에서 오늘 정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봤는데 일단 조기 대선의 일정은 6월 3일 투표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맞죠? 6월 3일 화요일이고요. 4월 4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이 파면당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렇게 치면 이제 거의 그 날짜 60일이라는 기간을 거의 꽉 채워서 투표일을 잡을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 날짜를 확정해서 공고할 계획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잡고 있고요. 선거일 지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선거고 대통령 파면 직후에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사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로 한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요일 6월 3일 화요일이 날짜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날짜는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렇게 좀 예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까지가 본 선거 운동 기간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6월 3일 대선이 공식화되면 이제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5월 4일까지는 거취를 결정해야 되고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당선인이 되면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합니다. 별도의 이제 당선인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위원회도 별도로 꾸리지 않고 임기를 그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면 이후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야권 잠룡들 이른바 뛰어들 채비를 속속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등이 이제 주요 주자로 꼽히는데 본격적으로 민주당도 대선 경선 준비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전망이고요. 아마도 내일 선거일 공고가 있게 되면 거의 그 직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고, 출마 선언 한 상태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등도 출마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대선 경선 기간 자체를 길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 경선 없이 치러질 경우에는 뭐 지난 19대 대선 때처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쪼개서 순회 경선을 하는 방식이 이제 유력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을 각각 1인 1표씩 해서 이제 합산하는 방식 국민 참여 경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자체가 짧고 경선 기간도 3주 전후에 가지고 짧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좀 이제 촉박하지 않느냐. 현실론이 좀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이제 여야가 없죠, 진짜. 국민의힘은 누가 지금 홍준표 시장은 거의 확실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도 지자체장들의 목소리가 좀 일찍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이제 공식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모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사무실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제 구호를 내세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전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캠프 사무실을 여의도의 모 건물에 가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안 나오는군요. 그 주춤주춤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저울질 중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마도 조만간 출마 쪽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서울시장을 던지나요? 뭐 경선 기간 동안에는 이제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할지, 네, 던질지 그걸 고민하고 있겠군요. 뭐 아마도 이제 대선 경선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히 5월 4일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보로 참여하는 경선 후보로 참여하는 지자체장들은 직을 던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후보로 확정되면 이제 직을 휴가는 내겠죠. 그 경선하려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정복 인천시장이라든지 뭐 김태흠 충남도지사라든지 박형준 부산시장 등등 여러 지자체장들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군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예비 경선, 그러니까 걸러내는 경선이 1차적으로 치러지고 본 경선을 거치는 식으로 이제 경선 구성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의외로 좀 소식이 많아서요. 이거 짧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됐죠. 그러니까 사장 역할을 못 하게 된 거죠, 또. 방통위원회에서는 이제 2명,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2명 운영 체제 안에서 신동호 EBS 사장을 이미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MBC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신동호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은 본인의 이제 임기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김유열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인 체제에서 뭐 KBS 사장이라든지 MBC 박문진 이사진 뭐 이런 인사 절차들을 계속 진행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지금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 박문진 이사진 같은 경우도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현재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법원이 2인 체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은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밀어붙이는 거군요. 방통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뭔가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의도하는 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피고인이 파면당한 상태인데도 비슷한 조치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정가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막무가내로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나요? 매번 또 법원에 의해서 거부당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방통위 구성이 적어도 5인 체제를 갖춰질 때까지는 좀 준비 작업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 동안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개헌 문제를 갑자기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얼마 없어서 만약 말씀하시는 데까지 설명을 하다가 다음 코너에서 좀 충분한 설명 듣겠습니다. 어제 개헌 얘기를 공식적으로 의제로 던졌습니다. 권력을 분산해서 국민 주권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개헌의 방향성이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다라고 하면서 곧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국민 투표를 함께 진행을 하자, 이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요 대권 주자들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이슈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는 곧장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다 그랬고,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 내란 종식부터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5.18 광주정신이나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나 혹은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내란 종식이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